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지금은 8시 40분이네요. 일단 그 셀트리온 주가 전망 10탄에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레키 루나주 이번에 코비드 19 코로나 그 치료제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12월 29일 날 원래 이제 11월 11월 말인가 12월 초에 이제 한 달 동안 임상 결과를 해갖고 임상 결과 한 거를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내부에서 계속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런 거를 해서 준비를 해서 12월 29일 날 이제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180일 걸리는데 4주 내로 식약처에서 승인하겠다.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지금 한참 심사 중이겠죠. 근데 이제 원래 식약처하고 얘기됐었던 게 그 2차 임상 결과에 대한 자료 정보 공유나 발표를 식약처에서 승인 나지 않을 때까지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이거에 대한 하도 말들이 많다 보니까 식약처의 동의를 얻어서 이번 13일 오후 6시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자는 이번에 2차 임상실험에 참가했었던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영 감염내과 교수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레키로나주는 이제 주사로 50분 정도 맞아야 되니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간 정맥 주사식을 맞아야 되니까 불편한 건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경증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10만 병분을 미리 생산해 놨다고 하잖아요. 국내에서 맞출 수 있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음, 그 효과가 있는 걸로 식약처에서 최종 판단이 되면 바로 투입이 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중증 그 환자 병실도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방역 체계에 커다란 숨통이 트일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13일 날 발표까지 하는 거 봐서는 셀트리온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 정도 자신감이라면 식약처에서도 승인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미국의 FDA하고 유럽에는 뭐라 그러죠? EMA라고 그러죠? 유럽 의약품 협회 EMA의 그 이제 이 그 레키로나주 이름도 어렵습니다. 레키로나주 요거에 대한 그 실험 결과 2차 임상 결과를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 사용 승인은 여기서 3차 임상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환자들 일단 왜냐면 2차 임상 실험도 인원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3차 임상 실험까지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긴급 사용 승인에서 이게 승낙이 떨어지면 이제 사용을 해 가면서 3차 임상 실험도 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3차 임상 실험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다른 제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보통 2차 임상 실험 결과까지 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목요일날 이렇게 발표가 있다고 하고 그런 거에 목요일날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목요일날 발표 끝나고 나면 또 좀 움직이고 물론 식약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또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로 셀트리온 뭐 주식이나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뭐 하여튼 관련 주식들을 좀 사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링컨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한번 서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요 영어 관련 표현 하나 그 영어 네이티브에게는 이렇게 들린다. 여기서 표현 하나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ou're welcome. 예를 들면 thank you very much 할 때 you're welcome. 근데 you're welcome은 약간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서 많이 안 쓰인다고 합니다. 원어민들은 sure, no problem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 소개에서 요거 지금 계속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한 끼 식사의 행복 요 책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지금 평양냉면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냉면이 10,000원을 훌쩍 넘는 냉면 가격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평양냉면의 주 재료는 메밀로 만든 면의 재료가 7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밀가루 20kg 한 포대에 12,000원 하는데 중국산 메밀은 8에서 10만 원대이며 국산 메밀은 25만 원, 3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메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메밀 가격이 비싼 거군요. 그리고 냉면 육수 원료도 소고기와 사골 등이어서 냉면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술상이 끝날 무렵 해장용으로 냉면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냉면이 고급 메뉴여서 이를 배달하는 사람의 수입이 당시 최고 월급장의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냉면이 원래 굉장히 고급 음식이었거든요. 우리나라 평양냉면집에는 이른바 양대 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보는 의정부에 있는 평양면옥이다. 홍영남 사장이 1969년 개업한 이래 3대가 이어져 오는 집으로 큰딸은 서울 필동에서 필동면허, 둘째 딸은 입정동에서 을지면허, 셋째 딸은 잠원동에서 의정부 평양면허를 운영하면서 평양냉면의 일가를 이루고 있다. 이 집 냉면에는 고춧가루, 파, 깨가 올라가는 특색이 있다. 야, 냉면만 잘라도 그냥 식구 전체가 먹고 사는군요. 부럽습니다. 또 다른 계보는 4대째 내려오는 장충당의 평양면옥이다. 평양에서 김면섭 씨가 대동면역을 운영한 이래 1985년 서울에서 며느리 변정숙 여사가 이어받아 장충동 평양면옥을 한다. 이제는 큰아들이 3대째 경영하고 있다. 둘째 아들은 어머니 변여사와 함께 논현동의 평양면옥을, 딸은 분당에서 평양면옥을, 여기도 손녀딸은 도곡동과 강남의 한 백화점에서 평양냉면집을 각각 열었다. 이 집 냉면은 맑은 육수에 오이절음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다. 이들 양가의 냉면집은 물론 맛 차이가 있다. 그러나 슴슴하고 꾸밈없는 육수, 메밀향이 풍부한 면발은 공통이어서 많은 냉면 마니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저도 냉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알면서 냉면을 즐기고 있지는 못한데 아마 좀 이북분들이나 이북분들 후손분들이 아마 이 냉면에 대해서는 좀 정통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냉면에 대해서 많이 알았기 때문에 냉면 맛있는 집도 좀 찾아다니고 냉면에 대해서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고요. 오늘 셀트리온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